FIA가 규정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에 꽤나 많은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 4가지와 장기 플래너로 보이는 내용 2가지를 선보이며 활활 타오르던 여론과 민심의 확산만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4월 9일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가져 적극 검토하게 될 개선안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클리핑 출력의 증가입니다. 현재 슈퍼클리핑은 250kW로 제한되어 불필요한 감속을 최대한 억제시켰으나 리프트 앤 코스트 상태에서는 랩타임을 손해보는 대신 350kW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규정과 조화를 맞추며 슈퍼클리핑의 출력을 증가시키거나 리프트 앤 코스트의 출력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여론상 F1 정시를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가 소진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입니다. 개막 이후 3경기 동안 포메이션 랩 도중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과정에 모든 배터리가 소진되며 정상적인 출발에 차질이 생긴 드라이버도 있었고, 배터리 출력을 높이는 오버테이크 모드를 사용해 일발 초월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나타나는 구간에서 출력 부족으로 순위를 다시 내어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자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구간에서도 전기계통의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출발과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리프트 앤 코스트 기준 350kW보다 더 낮은 수치로 설정하거나 MGU-K의 출력 감소 시점을 앞당겨 배터리 소모량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회수 한도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일본 그랑프리는 랩당 8메가줄, 개막 2연전은 랩당 9메가줄로 설정되어 있던 최대 배터리 회수량을 6메가줄 수준으로 낮추며 배터리를 모으기 위한 주행이 아닌 드라이버 개인 역량 위주의 주행 쪽으로 무게추를 옮겼습니다. 다만 랩당 에너지 회수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용 가능한 에너지 역시 부족해지기 때문에 랩타임 손실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규정과 이후 말씀드릴 규정들을 병행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조율한다면 랩타임 손실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액티브 에어로 시스템에 대한 규정 재구성입니다. 레이스보다는 퀄리파잉을 위한 개선안으로 특정 구간이 아닌 전 구간에서 액티브 에어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공기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배터리의 힘을 덜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자유로운 윙 세팅을 통해 직선 속도와 코너링 성능 중 전략적으로 선택해 레이스 주말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파워 유닛 구조 조정입니다. 공개된 내용 중 짧은 시간 내에 적용시킬 수 없는 규정 중 하나로, 현재 55대 45의 출력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과 배터리의 비중을 내연기관적으로 다시 중심으로 옮겨 전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사실상 MGU-H만 빠진 1년 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격이고, 이미 만들어진 이번 파워 유닛을 크게 건드리기에는 시즌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시즌에 적용시키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레이스 규정의 단순화입니다. 전기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차량 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면서 수많은 규정이 변했습니다. 특히 오버테이크, 스트레이트 모드, 오버테이크 사용 가능 기준 등 새로운 것들 역시 다량 유입됐는데, 정작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드라이버들과 심판진 역시 과거의 규정에 비해 과하게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규정들을 이해하려 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피드백들을 수렴해 점차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전자 시스템보다 드라이버의 역량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합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장기적인 플랜들을 통해 다시 F1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의 루즈해지는 경기 양상을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장기 플랜들에 대한 구체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개인적으로 5월 첫째 주에 펼쳐진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해진 F1을 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규정 개선안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4월 9일 이후 회의 내용이 나올 텐데
4월 3주차 중으로 한 번 더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